오늘 기자회견 순서는 임전수 교육정책국장님의 회견문 발표를 이어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기자회견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임전수 교육정책국장님의 회견문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전수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큰 관심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교육청의 2023년도 세 번째 기자회견으로 세종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은 개인이 존엄을 지키며 사회적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필수적 전제 조건이며 근래에는 인권으로서의 의미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진단부터 관찰,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위한 체계의 구축과 계획 마련으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책무성 강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난 2019년부터 학급 안, 학교안, 학교바 특별지원 체계인 세종 기초학력 안전망을 통하여 하나의 배움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한 등교 제한, 원격 수업, 운축된 교수학습 등으로 기초학력 저하와 학습 결손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정밀한 진단과 다중 맞춤형 지원으로 모든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기초학력 보장 시행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기초학력 맞춤형 진단 체계를 강화하는 진단 단계, 기초학력 향상 다중 안전망을 강화하는 지원 단계, 학습 지원 교육 기반 내실화를 위한 기반 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단 단계에서는 기초학력 맞춤형 진단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내년 3, 4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기초학력 진단이 날을 운영하고 1월 24학년부터는 학교 자율에 맡겨 고 2학년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진단 내용은 한글, 기초수학, 국어, 수학, 사회 등 학습 요인과 학습 저해 요인 검사, 학습 습관 검사, 정서, 행동, 환경 검사 등 비학습 요인을 구분하여 복합적으로 진단하는 것입니다. 진단 검사는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을 활용한 검사와 함께 교사의 관찰, 학부모의 상담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초학력 진단의 날 외에도 온라인 상시 자율 시스템인 배우고 익히는 스스로 캠프 양칭 베이스 캠프를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기초학력 수준을 진단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정할 수 있는 시스템도 제공하겠습니다. 각급 학교에서는 기초학력 진단 검사, 관찰, 면담 등을 통하여 후보원을 구성한 후에 교장, 교감, 관련기관 전문가 등 7명 내외로 구성된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지원 협의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지원 협의회는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이 학습 저해 요인인 인지, 심리, 정서, 환경 등을 파악하기 위해 검사 도구를 선택하여 학생 진단을 실시합니다. 진단 후에는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을 최종 선정하여 교내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전문기관의 신청 진단 의뢰 여부를 결정합니다. 우리 교육청의 시행 계획에서 강화된 부분은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의 맞춤형 지원을 위한 신청 진단입니다. 기초학력 지원센터의 지능, 심리, 정서 검사 등 전문 진단 도구를 활용하여 학생의 학습 저해 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시 전문 기관과 연계하는 등 개별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결정합니다. 두 번째 지원 단계에서는 기초학력 향상 다중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초학력 보장 향상을 위하여 안전망 구축의 제1선인 학급 내 집중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기초 기본학습 요소가 체계적으로 학습되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수준별 수업 및 과정 중심 평가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교과에 대한 흥미 유지와 학습력 강화를 위해 초등학교 40교를 대상으로 수학협력교사제 40명을 운영하고 현재 채용 중에 있는 수학협력교사를 운영하여 학생의 학습 및 학교 생활 지도 지원을 위한 기초학력 교육 자원 봉사자를 46교에 436명을 배치하여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작년부터 누적된 발음 중심 한글 지도의 어려움과 읽기 수준 차이에서 오는 학습 격차를 줄이기 위해 초등 읽기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1학년 한글 지도 보조 교재와 1, 2학년 초기 문해력 보조 교재, 기초수학 지도 자료 등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보급하겠습니다.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은 학급 내 집중 지원 수회 후에 학교 안 일반 지원 안전방 속에서도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동기 강화, 자기 주도적 학습, 학력 캠프, 학습 클리닉 등 개별 학생에 따른 맞춤형 학력 향상 프로그램과 교육 결손 해소와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교과 보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서, 행동, 환경 등 복합적 요인 지원으로 학생들의 심리, 정서, 사회성, 자존감과 학습 효능감 회복을 위하여 초등 두드림학교 13교와 중등 두드림 교과 클래스 12교를 운영하여 더욱 내실화하겠습니다. 기초학습 안전방의 학급 내 학교 내 일반 지원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학습지도나 심리 상담 추가 지원을 위해 학교 밖 전문 기관을 더욱 세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먼저 복합적 요인으로 학습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느린 학습자를 위한 학교 밖 연계 지원을 통해 우리 교육청의 기초학력 지원센터 운영을 확대하겠습니다. 배우리 학습 담당, 학습 전략 집단 상담, 찾아가는 초기 문해력, 수해력 지원, 심리 정서 지원 등 학습 요인, 부진 요인별 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초학력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우리 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담화지원센터, 교육복지사업 등을 물론 지역 전문 병원 및 상담기관과의 연계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 해소를 위하여 초, 중등 교과 보충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심리, 정서, 사회성 회복을 위해 학교 자율 교육 회복 프로그램, 학교로 찾아가는 문화체험 예술활동, 교육 공동체가 함께하는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 등을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반 단계에서는 학습 지원 교육 기반을 내실화하겠습니다. 기초학력 지원센터에서는 방과 후 또는 야간을 이용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심층 심리 평가 및 해석 상담, 심리 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교사의 기초학력 지도 전문성을 강화하여 지원교육 내실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라 학습 지원 담당 교사를 교당 1명 이상 지정하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를 운영하고 단위학교의 기초학력 책임지도 정보 공유 등을 위하여 교장, 교감 등 관리자 협의회를 수시로 가지며 모든 초등 1, 2학년 교사를 대상으로 학력, 기초수학, 지도법 연수도 실시하겠습니다. 담당 교사뿐 아니라 일반 교사, 신규 교사 등을 위한 맞춤형 연수를 상시 운영하여 기초학력 역량 함양을 지원하겠습니다.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촘촘한 현장 지원을 위해 초, 중등 교사와 교육 전문 직원 90명 내외로 구성된 기초학력 통합 지원단 운영을 확대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정밀한 진단과 다중 맞춤형 지원 속에서 기초학력 보장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규 수업과 연계한 기초학력 교수학습 혁신과 학교 내 종합 지원을 더해 기초학력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협력을 강화하여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저마다의 속도로 배움을 즐기며 미래를 살아갈 힘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자리 정리 후에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를 본 기자의 주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자님. 네, 세종가람님 박은주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에서 궁금한 거는요. 초등 읽기 프로젝트 이건 굉장히 고급스러운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국적으로도 이걸 진행하는 곳은 드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초등 읽기 프로젝트 말 그대로 어린아이들의 읽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발음이라든가 끊어읽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도하기 위한 교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초학력 교육원 자원봉사자를 또 뽑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분들이 지도를 하실 텐데 그렇다면 이 초등 읽기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과 지도로 방식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자세한 설명은 담당 우리 장학사님께서 하실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원봉사자분은 이제 지원을 하는 거고 사실은 선생님들과 학교 안에서의 선생님들, 담임선생님들 그리고 학교 안에서의 학습 지원 협의회, 그다음에 학교 밖에서 이제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단들이 전문적인 지원을 하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읽기 학습과 관련해서 오늘 나오세요. 이리로 나오셔서. 안녕하십니까. 기초학력을 담당하고 있는 김은진입니다. 읽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부터 교육 회복과 관련하여 저희는 읽기 프로젝트 북도분반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읽기에 있어서 결정적인 시기는 초등학교 2학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초등학교 2학년뿐만 아니라 또 상한서 6학년 학생들 중에도 조금 읽기가 부족한 학생들, 그리고 특히 저학년 같은 경우는 아까 발음도 말씀하셨지만 한글 해독에 중점을 두고 한글 해독, 읽기 요청성, 독서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담임 교사가 방과 후에 5명 이내 아주 소수로 1:1 맞춤형 형식으로 해서 읽기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학생뿐만 아니라 전체 학생을 위해서는 슬기로운 읽기 생활이라고 해서 매일 15분 전체 학생들이 다양한 읽기 교재를 가지고 읽기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조금 더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은 방과 후에 담임 선생님과 집중적으로 읽기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게 독해 위주의 읽기 프로젝트로 지금 현재는 진행되고 있는 거죠? 밖으로 낭독 형식의 읽기 프로젝트는 아니고요? 지금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이 부족한 아이들은 자모의 음가라든지 글을 읽는 방법뿐만 아니라 읽기 일정성은 읽기를 일정한 시간 안에 얼마나 정확하게 읽는지를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읽기 유창성이 된 이후에는 말씀하신 독해라든지 해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확장해서 아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의해 주실 기자를 소개해 주십니다. 네, 경청일보 김지혁 기자님 질의해 주십니다. 예, 경충일보 김지혁 기자입니다. 오늘 기초학력 보장 시행 계획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기초학력에 미달되는 학생은 초중고 이렇게 포함을 해서 전체 학생이 몇 프로나 되는지 데이터가 있다면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기초가 부족한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은 예전부터 해 오셨는지 궁금해서 한번 전화드립니다. 예, 실제 기초학력 미달 대상 학생 수가 보통
뭐 우리 교육처럼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3%에서 5% 정도 내외로 이렇게 되게 3월 진단검사에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들을 활용한 이후에 향상도 검사를 하는 이 3번에 걸쳐서 향상도 검사를 하게 되는데 3월에 진단, 3, 4월에 진단을 하고 6, 5, 12월에 이제 그 향상도 검사를 통해서 할 때는 약 50%에서 70%가 이제 그 향상도를 드러내서 되게 이제 그 지원 학생 대상에서 좀 제외가 되고 합니다. 대개 약 5% 정도, 3%에서 5% 정도가 전국적인 큰 상황이고 우리 교육청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초학력 진단검사가 예전 이제 처음 시작한 데가 2012년부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전에는 정말 학습이 어려운 아이들을 학군 내에서 또는 뭐 일부 교육청 내에서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게 국가적인 체계나 교육청 내에서의 체계를 갖춘 시기는 2012년부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기자님. 대전경리뉴스 한영섭입니다. 지금 그 보면 협력교사대 초등학교 40, 중학교 40명인데 수업 협력교사를 채용하시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채용하시고 얼마나 채용하면 어떤 처우를 받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기간제 교사로 이렇게 일반 교사 자격증을 있는 분들을 모시고요. 특히 이제 수학이 아이들이 정말 기초학력에서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어서 수학을 집중적으로 수학 협력 교사들을 채용을 하고 있고요. 보통 교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이 대상이 되시고 그 다음에 처우는 일반 교사들과 똑같은 처우를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46명. 다음 질의해 주실 기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네, 윤장기 기자님. 여기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최종 선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이 어떤 대상인지 이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지 또 여기 안에 보면 특수교사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포인트에서 이제 여기 특수교사 특수교사 안에 보시면 여기 우리 특수교사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학습 대상 학생이 누구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 또 전문기관 연계한다고 했는데 전문기관은 어디를 얘기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요 자료를 혹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 자료를 보시면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 주요 내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국가가 기초학력이 되지 않는 아이들을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진단 검사 체제를 마련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진단 검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아이들이 그 진단 검사 학습 그러니까 시험 방식을 통한 진단 검사와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것처럼 그 아이가 실제 시험에서만 제대로 시험을 못 치는 다른 요인들이 혹시 있었는가, 이 관찰이라든가 면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옛날에는 기초학력 대상자라고 이렇게 이름 붙였던 것을 지금은 여기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학습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국가가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이 예전에 우리가 흔히 불렀던 기초학력 대상자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단 검사 시스템을 통한 진단을 하고 거기에 보완해서 선생님들의 면담이라든가 관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포함해서 최종
그 대상자를 선정을 하게 됐고 그 선정을 하는 그 학교 내에 종합적인 위원회가 있는데 그게 지원협의회라는 교장 교감 선생님들 그리고 학교 내 전문가들 담임수행을 포함한 거기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추가 질문 하나 하고요. 전문기관은 되게 그 지역내 병원이라든가 아니면 기초학력 지원센터라든가 뭐 이렇게 학교 밖에 있는 기초학력을 지원하는 다양한 이 정서적인 지원 또 그 혹시 필요하면 의료적인 지원까지를 다 포함한 기관을 전문기관이라고 이렇게 칭했습니다. 네, 최정현 기자님. 예, 죄송합니다. 예, 조금 전에 그 시위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수학 협력 교사제하고 수원 협력 교사들이 있고 이분들이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 일반 교사와 같은 처우를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기간제 교사와 같은 처벌을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그 정규직은 아니죠? 예. 시간제 뭐 공무직 비슷한 거니까?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그 교사는 그 정규 교사, 그러니까 그 우리가 교육부 정원을 통해서 받는 정규 교사와 그다음에 정원은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교육부에서 다 우리가 필요한 만큼을 다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시적 기간제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교육부에서 이 시도에서 채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여유 정원을 더 두게 됩니다. 그분들하고 우리가 필요한 이 기간제 선생님들, 예를 들면 뭐 출산휴가라든가 뭐 각종 선생님들의 이 정규 선생님들의 이 특별한 상황 때문에 이렇게 채용하는 기간제 교사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그 대개 이제 우리가 수학 협력 교사 이런 분들은 정규 교원들을 일부 또 하시기도 하지만 대개 이제 우리가 채용하는 한시적 기간제 교사들을 수학 협력 교사를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약기가 끝나면 이분들 그만 줘야 돼요. 대개 1년을 계약을 하고요.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대개 1년 정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기간제 교사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종고시 이경기 기자님.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세종방송입니다. 지금 두 번째 페이지에 그 학습 지원 대상 지원 협의회 각급 학교에서 이제 구성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요, 여기에서 이제 그 신체 진단 의뢰 여부 등을 결정을 하고 이런 진행되는데, 학부형에게 그 대상 학생으로 학습 지원 대상 학생으로 선정이 되면 그 보호자 학부형에게는 어떤 식으로 통보가 되고 또 보호자하고의 이 협정관계 이런 시스템들은 어떻게 되는지. 예, 여기 이제 올해 이제 보강된 게 작년 같은 경우는 진단이나 관찰 면담 등 정도를 해서 지원 학생을 정하게 되는데 올해 그러면 이 아이가 대상 학생 이렇게 그 학업 성취나 학업 진도가 이렇게 늦은 이유가 뭔가라는 실증 진단을 더하는 실증 진단 시스템이 새로 이 정부에서 이렇게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사회적 요인인지 아니면 정서적 요인인지 아니면 가정적 요인인지 여러 가지 배경 요인에 대한 실증 진단 검사를 좀 하게 되고요. 그 결과 이제 학부모님들에게 뭐 학교 내에서 이제 안내를 하게 되는데 그게 학부모들과 협의하는 과정이 오시기도 하고 또는 뭐 전화로 상담을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상담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이 되는 계획이지만요. 예. 일부 이제 학부형들은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신청 단계까지 거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인정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이게 이제 그 교장선생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학교 내에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원 협의회에 그 각각의 이제 학교 내에 이제 아이들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선생님들도 있고 학교 밖에도 있는데 그분들과 이 학부모님들도 충분히 저희들이 설득하는 또는 이렇게 자세하게
진단 결과에 대한 안내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이 있어서 대부분 수긍을 하십니다. 그리고 대개 그런 상황들은 학부모들이 거의 알고 계셔서 동양일보 신서희 기자님 질의하십니다. 동양일보 신서희 기자입니다. 그 자료를 보다 보니까 김용호 의원이 뭐 경기도 쪽에 그 진단평가에 대해서 좀 지적한 게 있던데 이게 어차피 교육부의 그 시스템으로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는 거면 세종시도 좀 비슷한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냐면 고1도 초3 수준으로 뭐 시험을 봤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뭐 개선이 됐다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아이들 기초진단하는 그런 그 수준 그런 거는 어떻게 우리가 이제 세종시 교육청만에 따로 이렇게 빼는 문제가 있는 건, 그 문제지가 있는 건지 그래서 이제 그걸 초중고로 나눠서 이렇게 비율을 빼서 혹시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의 그런 기초진단 뭐 그 수준 미달의 학생들이 좀 데이터가 있는지 공개하실 수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따로 진단 검사지를 가지고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기초학력과 관련한 이 전문가 또 현장 교사들 그다음에 학자들 뭐 이렇게 같이 해서 이 기준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이면 이 정도의 이 학생 목표에 있으니 이런 정도의 기초 학력을 가지고 있어야 이 학생 목표를 따라갈 수 있겠다는 판단을 매년 이렇게 연구 결과 등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우리도 이 전국 진단 검사를 그 시스템 내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 할 만큼 그만큼 이 세종의 아이들이 특별히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물으신 게 아니 그러면 고일들이 지금까지 초3 수준으로 시험을 본 게 맞는 건가요? 아니 초상 수준으로 방금 어떤 기사인지 제가 정확하게 보지를 못했는데 대개 초등학교의 진단검사지와 중학교 진단검사지, 고등학교 진단검사지 각각 다르거든요. 그리고 그 진단검사의 이 수준을 정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쪽에서 오래 이렇게 공부도 하고 실천적으로 경험을 했던 선생님들과 또 학자들 그리고 이제 크게 우리 교육 목표의 변화의 추이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같이 해서 이제 목표를 정하고 이 문제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게 초등학교 3학년의 건지 중학교 1학년의 건지 하는 부분들은 정확하게 일반 학생들의 판단의 대상하고는 약간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고별로 나눠서 데이터가 있는 수준 미달의 학생. 예, 되게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3%에서 5% 선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의 장중식 기자님 질의하십니다. 중국의 장중식 기자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학력 평가 부분이 교육부 방침하고 배치가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일제고사 부활임이 아니냐 이게 논란이 많아요. 과연 세종시 교육청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는 게 교육부 방침하고 다른 타 시도, 17개 시도하고 형평성 부분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데 문제점이 없는지 첫 번째. 두 번째는 17개 시도 기초학력 평가를 그동안 했다면 세종시에 대한 평가 결과 자료가 혹시 있는지 있다면 공개할 의사가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이제 국가에서 시행하는 이 평가가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초학력 대상 아이들, 그러니까 학습적 대상 아이들을 이렇게 판단하는 이 기초학력 진단 검사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그 특정한 아이들을 이렇게 선정하고 그 어떤 부분에서 학습 요인이 어려움이 있었는가를 이렇게 보는 검사입니다. 방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건 혹시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의 내용이 아닌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라는 평가가 있고 최근에 이제 그 교육부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었던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 평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국가가 시행하는 공식적인 전체 학생들, 대한민국 전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는 요 3가지가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자체 평가를 실시하는 항목은 하나도 없고요. 요 3가지 우리들이 자체 평가하는 것들은 학교 내에서 1차 고사, 2차 고사 등에서 학교 내에서 평가하는 평가들이 자체 평가를 하는 거고, 요 3가지 평가는 정부가 주관하고 필요시 우리가 일정하게, 특히 자율평가 같은 경우는 이 학년단위 학급당으로 일정하게 이렇게 평가에 응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성취도 평가 같은 경우는 이건 표지평가로 국가정책을 이렇게 수립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초 자료를 만들기 위한 평가라서 저희들도 전국과 다 비슷하게 표지평가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뭘 하는 그런 전국 단위 평가는 현재 없습니다. 아니, 조금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건 서울시에서도 조례까지 만들어서요. 이걸 기초학력 평가 결과를 공개하냐 안 하냐 그 조례안이 통과가 됐거든요. 물론 말씀하신 부분은 초중고가 따로 있을 수가 있고 전국 단위 평가 있을 수가 있는데, 결국 오늘 기자회견 하신 거는 코로나 이후로 3년 동안잖아요. 좀 결손됐던 부분을 좀 강화하겠다는 게 요지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중 하나가 지금 기초학력 진단검사 같은 경우 이게 공개냐 아니냐 또 논란도 일고 있는 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일제보다 부하다 그 논란까지 이어지는데 성격은 다른데 제 말씀의 요지는 세종시에는 자체적으로 평가한 건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자체적으로 문제를 구사하거나 이렇게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이 시험은 없고요. 옛날에 이제 일제고사 논란이 있었던 건 이 학업 성취도 평가를 표지 평가하기 전에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동시에 평가를 시행했던 한 7, 8년 전에 그런 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역 간, 학교 간 또는 학급 간, 학생 간 그 경쟁을 심화한다는 사회적 여론 등을 인해서 표지평가 방식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는 이런 평가의 현재의 실태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마지막 한 말씀 드릴게요. 그 기초학력 진단검사 같은 경우는 세종시 교육청에서 하실 의향이 있나요? 아니 이건 현재 세종시 교육청에 다 모든 학생들이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1 학생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진단검사를. 그리고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을 가려내기 위한 이렇게 판단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쓰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매년 3, 4월에 시행을 하고 우리 교육청도 4월 16일까지 이 시행을 완료해서 그 지원 대상 학생들을 학교 내 지원 협의회를 통해서 최종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그 아이들에 대한 이 지원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학급 안에서 학교 안에서 밖에서 이렇게 지원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이제 저희 자료 문의처에 연락처를 좀 참고해 주시고 어느 정도 이제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교육정책국장님의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코로나 이후에 사회적 우려들이 꽤 많았는데 다행히 이거 뭐 큰 경향이긴 하지만 우리 교육청의 또 세종교육공동체의 많은 노력으로 일찍 상대적으로 좀 일찍 저희 전면 동결을 좀 했고 이 집중적인 지원들을 좀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종교육청이 상대적으로 조금 좀 이렇게 기초학력이나 여러 가지 학습의 어려움이 좀 적은 도시이긴 하지만 여전히 그런 아이들이 좀 일정하게 계속해서
이게 이제 교육청뿐이 아니고 세종에 있는 모든 어른들이 함께 걱정하고 지원하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루두루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주시기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올해 들어 세 번째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오늘